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8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8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3,500억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한 7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2,6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9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확실히 코스닥보다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와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동시에 나오면서 쐐기형으로 어느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뭔가 확실하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언제든지 다시 글로벌에 대한 경제 위기감이 도달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되면 전날 이제 매수가 크게 없었고요. 그 전날에도 매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또 이제 3,8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구간 이후에 그렇다 할 매수세 없이 또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고 수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옵션 만기 전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전날에 이렇게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일에 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또 매도가 나오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외에도 지금 기관 투자자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9월 27일 후반 이후로 계속 기관 투자자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78포인트로 조금 떨어졌고요. 코스피보다는 이제 하락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고점을 잘 지키고 있고 반등세를 지키고 있지만 이 수급 자체도 사실 매수 매도로 반복되면서 코스피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좀 연속적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최근에 수급 자체가 뭔가 유입이 된다라는 느낌이 없고 금방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러한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틈이 날 때마다 이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는 좀 별로 수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우나스닥도 어제 조정을 받았고 니케이도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상해종합은 반대로 이제 기준율 인하로 인해서 4.6%까지 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1346원으로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있죠. 최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을 급격하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1400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가 지금 예상보다 좀 느리게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나왔죠. 그게 빅커트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꺾이는 수치가 아직도 경기는 살아있다. 경기가 아직은 둔화되기보다는 살아있다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환율에 대한 단기 상승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서서히 금리는 떨어지게 될 거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을 보시면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지금 약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0.36%로 크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고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6달러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도 2.7달러 수준으로 평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둘 다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그런 중동 정세라든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급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주시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고요.
국채금리는 지금 4%대까지 급등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로 과도하게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진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이번 반등은 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환율과 그 다음에 저런 국채금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좀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폭을 계속 줄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번 빅커트를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또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움직임이라면 대선이 끝났을 때 또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러한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상승했고요. 0.55% 상승해서 18,3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 쭉 올라가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듯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옵션 만기 전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로 좀 이제 잠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거래원을 먼저 보시면 시티그룹이라는 수급이 68만 주가 매수가 되었죠.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매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실 뭐 만기일에 맞춰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은 우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없어질 물량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 차트가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음운구름을 좀 위로 뚫으면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 오늘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결국에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제 박스권을 뚫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기와 이제 관련 없는 수급이 몰리면서 좀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400만 주로 거래가 되긴 했지만 사실 뭐 전체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3일 정도 올라갔지만 사실 뭐 며칠 만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하락에 대해서 지금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하락을 했다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깐 오버슈팅을 하고 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구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양봉 한 방이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구간을 한 방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운구름 이 저항선을 야금야금 이제 뚫고 옆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서 서서히 위로 우상향을 해준다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평선들이 모인 이 수렴 구간이고요. 여기서 21선 찍고 다시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상당히 그림은 좋아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확실한 그런 이제 소식, 시장, 이러한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15만 주 매도했는데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보험이 좀 매수했고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는 몇만 주씩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가깝게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러한 수급이 크게 뭐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75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 자체는 만기일에 특수한 물량이었다. 그래서 만기일이 끝나면 나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차트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는 149만 주로 전날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 없었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보시면 대차 잔고는 뭐 계속해서 유사한 상황이죠. 특별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상대적으로 20만 주 정도 상환되어서 좀 더 평소보다 많이 상환되긴 했지만 그래봤자 1260만 주 정도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특별하게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위주로의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7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21.16% 정도로 보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전날과 오늘 해가지고 한 17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21%대 보유를 회복했지만 사실 뭐 빠져나갔던 물량이 그대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지면서 좀 이제 쭉쭉 눌러지는 모습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어떠한 포지션을 보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소식이 오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필리핀 전력회사와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메랄코 원자력, 메랄코라는 이제 국영 최대 전력 회사죠. 회사와 원자력과 SMR을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필리핀 시장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략을 하게 됩니다. 양해각서는 2건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메랄코와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필리핀의 전력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2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을 할 추진 계획이고요. 필리핀 케손 지역에 그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LNG 터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NG에서 수소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가스터빈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이 플랜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1200메가와트급이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는 게 38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터빈을 납품을 하는데, 이 380메가와트급 하나 정도면 주기기가 그래도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200메가와트급이면 그게 한 3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00억 이상, 6,000억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재를 넘어서 이제 설계, 조달, 시공까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이제 수주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외에도 원자력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 쪽에 또 이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 쪽에도 이제는 기자재, 에너지 플랜트 기자재 시장을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높게 사고 있는 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기자재 생산 기지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에 두산 비나라는 기자재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혹은 인도네시아 쪽에 그런 물품들을 납품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는 중동 쪽에 또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그런 쪽에 납품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코라는 이제 쪽에 두산 스코다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의 시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도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미, 동남아시아, 중동 이렇게 유럽 해가지고 각지 대륙마다 지금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아시아 쪽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쪽에 기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이 기지를 운용을 함으로써 이제 발전 기자재의 급격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캐파를 늘려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 생산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점점 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자재에 대한 영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건설과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재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 이익률이, 매출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가 좋아질 거고, 매출량도 증가하지만 그 매출의 퍼센트만큼 또 이익률도 증가를 하니까 상당히 기업 입장으로서는 비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2년 뒤, 3년 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이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연 수주가 이제 10조라고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점점 더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 10조가 이전처럼 뭐 매출 영업이익률이 뭐 8%대, 7%대가 아니라 이제는 12% 이런 식으로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대표적인 이 움직임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원전을 계속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당연히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에너지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탈탄소에다가 이제 전력 수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안정적인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LNG라든지 혹은 이제 수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LNG는 여전히 탄소가 발생하고 있고 그 CCUS라는 이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더 고도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이제 원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원전 에너지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원전 에너지를 뭐 좋아해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싶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도 선택권이 없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이 원전 에너지로 향하고 있는 거고, 그 에너지 공백이라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개의 원전만 살려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많은 원전을 살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고문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 회의에서 미국에서 원전 부활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제 다른 폐쇄된 원전들도 재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발전소 이름이나 추가 정보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원전 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걸 신규 원전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외에도 그동안 중지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있는 원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또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계약 이력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 상당히 많은 기자재를 납품했었고요. 특히 스팀 터빈 관련된, 그 다음에 원자로 관련된 보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 미국이 저렇게 많은 원전들을 다시 살린다라고 한다면 신규 건설이 아니죠. 그래서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많이 투입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내부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웨이스팅하우스가 그걸 맡게 된다라든지 그 다른 기업들이 맡게 된다라든지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역수출한다는 내용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그러한 상황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점점 더 두산에너빌리티의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미국의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 외에도 SMR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 북미 시장만 보더라도 이 원자로에 대한 생산 기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지금 폴란드가 고온가스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형 원전, 특히 퐁트누프 원전을 우리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죠. 원래는 3월 달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원전도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도 폴란드에서 같이 준비를 함으로써 상당히 폴란드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분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1차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업에다가 원자로라든지 스팀터빈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수주를 줄지 그런 것들이 또 관건이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올해인가요? 폴란드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때 BHI라는 기업이 또 웨스팅하우스와 기자재 공급을 위한 그런 업무 협약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협약이 가능하고요. 폴란드 1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원금이 착착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1차 분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곧 이제 건설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2차 분이 수주가 이제 진행되면서 민간 원전인 우리나라 퐁트누프 원전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에너지 플랜트에서 기자재를 마구마구 이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게 LNG 가스터빈,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그죠? 대형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해상풍력 터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터빈 아니면 요것도 터빈, 요것도 터빈 아니면 원자로, 요것도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 상품이 이렇게 분야가 4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2가지 정도로 기술이 집약될 수 있다. 그만큼 기술이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노하우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없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더라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기업들이다.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를 꽤 오래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크게 반응도 없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이 너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주가가 눌러져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휴일이고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